실제 암 권고안을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하도록 작년에 정상이고 또 찍어야 되느냐, 유방 촬영은 안 하고 초음파 검사만 하고 싶다는 아버님이 진단받은 나이보다 나는 10년 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중요한 게 대사증후군 혈액 검사로도 알 수 있다고. 종양표지자 이제 소변 검사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나요? 소변에서 염증 세포가 보인다면 넘쳐나는 의학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심 없이 늘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유튜브 채널 닥터 순우지의 민은경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건강검진 기간을 선택하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팁들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건강검진 기간을 선택하셨다면 건강검진을 어떻게 잘 받으실 수 있는지, 건강검진 이후에 결과 상담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조금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김영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김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좀 받기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항목이 들어가는 검진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려고 봤더니 너무 많은 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가 검사들을 선택할 때 어떤 사항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검사를 고려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함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나이, 성별,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리고 이제 나의 생활 습관 중에서 흡연을 하는지, 또 술을 또 많이 마시는지, 그리고 가족력이 또 중요해요. 암이나 그런 심혈관 그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던가,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어떤 이제 혈관 건강과 연관되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전 검진에서 이제 추적 검사를 하라고 권고받은 그런 항목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검사 항목들이 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항목을 구성할 때 조금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입니다. 근데 가장 많은 사망 원인 중에 1위는 암이에요. 3명 중에 1명은 일생 살면서 이제 암에 걸린다고 하고, 2위가 이제 심혈관 질환, 3위가 뇌 질환입니다. 따라서 암과 동맥경화와 관련된 혈관 건강을 좀 챙겨보는 것이 검진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했을 때 생존율이 늘어나는 암이 있어요. 이러한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에서는 7대 암 권고안을 내놓고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위암인데요. 위암인 경우에는 40세 이상에서 74세까지 2년 간격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하게 돼 있고, 간암인 경우에는 이제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있는 경우에 간암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B형 간염, C형 간염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40대 이상,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간경화가 있는 사람들은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하고 알파 태아 단백 검사라고 해서 간 종양표지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인 경우에는 45세에서 80세까지 1, 2년 간격으로 분변 자멸 검사를 하게 돼 있고, 적어도 50세가 넘어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유방암은 40세에서 69세 여성에서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에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 그리고 자궁경부암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인유종 바이러스 검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암이 최근 권고안이 좀 변경이 됐는데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위험군의 55세에서 74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1년 간격으로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흡연 정도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 30감년 이상 흡연을 한 분들은 단순 흉부 엑스선 검사가 아닌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 저선량 흉부 CT는 무슨 검사예요? 그 저선량이라는 건 방사선 조사량이 매우 낮다는 뜻이라서 요즘에는 이제 기계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조사량이 너무 무서워서 고위험군인데도 흉부 CT를 안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금연한 지 15년이 안 됐으면 그 15년이 될 때까지 매해 저선량 흉부 CT를 찍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 이상 피웠는데 2년 전에 담배를 끊었어요. 작년에 저선량 흉부 CT에서 정상. 근데 올해 이제 또 찍으라고 하면 작년에 정상이고 나 담배 끊었는데 또 찍어야 되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5년이 될 때까지는 CT를 매해 찍어야 됩니다. 이런 그 저선량 흉부 CT를 찍게 되면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20%가량 이제 줄일 수가 있고, 또 고위험군 흡연자에서 기대 수명을 10년 이상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분이면은 찍는다고 해서 예, 금액도 많이 비싸지 않고 다들 기억하시고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선량 흉부 CT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여성에서 유방 촬영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 여성들은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좀 촘촘하게 치밀하다는 뜻인데 촬영 사진을 보면 굉장히 하얗게 찍혀요. 꽉 눌러서 찍는데도. 그래서 속에 이제 덩어리가 있어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함께 받아야 유방암을 또 놓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매해 치밀 유방으로 나왔는데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유방 초음파 검사를 좀 함께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유방 촬영 이제 해보셨겠지만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상도 없다고 하고 치밀 유방도 아니고 나는 이제 유방 촬영은 안 하고 초음파 검사만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유방암의 기본 검사는 촬영이고, 촬영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비대칭 음영이라든가 이제 이상 부위를 또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유방암에서는 촬영에서만 보이는 유방암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유방 초음파만 받는 게 아니라 유방 촬영도 꼭 같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예약할 때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촬영이든 초음파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왜 두 개를 다 하라고 하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늘 아주 시원하게 그 답에 대해서 알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주신 내용대로만 저희가 그냥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될까요, 교수님? 예, 이거는 정말 모든 국민이 최소한 받아야 될 기본 검진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진 건강 위험 요인에 따라서 이제 검사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라고 해서 만성 위염 중에서 위암 발생률이 좀 올라가는 형태의 위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발견된 사람이라면 1년 간격으로 내시경 검사하는 게 필요하고, 대장 내시경도 사실 50대 이후에서 보통 권고를 하잖아요. 근데 직계 가족 중에 누가 이제 대장암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님이 대장암을 50대 진단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진단받은 나이보다 나는 10년 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대부터 그때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7대 암에 대한 그 기본 권고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실 때 초음파, 뭐 엑스레이 촬영, CT 이런 거 말씀 주셨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혈액 검사로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종양표지자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종양표지자라는 것은 이제 종양에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워낙은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에서 질병의 예후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던 그런 이제 표지자인데, 일부에서 이제 암 조기 진단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진기관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센터에서는 이제 5가지 표지자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PSA라는 이제 표지자인데 전립선 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증이 생겼을 때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CA19-9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담도암이나 췌장암일 때 올라가는 표지자인데, 또 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담석증, 양성 질환에서도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파 피토프로테인, 알파 태아 단백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간암을 보기 위한 표지자예요. 근데 또 이제 강경변이라든가 뭐 임신 시 아니면 여러 가지 생식기 암에서도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거로 돼 있고요. CEA라는 것은 이제 대장암과 폐암을 주로 보는 표지자인데 이제 흡연하는 사람에게서도 암이 없어도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유방이나 난소나 어떤 소화기 계통의 다른 암에서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CA125라는 그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난소암 종양 표지자인데 실질적으로 뭐 유방암이나 대장암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난소의 이제 물혹이나 자궁 성분증,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정상 수치보다 종양 표지자 수치가 좀 높게 나오게 되면 헉, 암이 있나?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종양 표지자는 암을 이미 확진받은 사람에게서 주로 이제 사용되던 표지자이기 때문에 암이 아닌 데서도 이제 높아질 수가 있고 정상인의 한 2.5% 정도에서는 암도 없고 아무런 질환 없는데도 높아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종양 표지자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종양 표지자 정상인 암들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에서 다 정상이라고 암이 없다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교수님 정상 수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 그 흔히 말씀하시는 그 재검 다시 한번 검사하는 게 꼭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신체 이제 영양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제에서도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통 이제 한 달 뒤에 재검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많이 높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해당되는 장기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 그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정밀 검사가 들어갔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런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장기에 대한 CT나 MRI 같은 검사를 좀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피 검사를 하면서 추적 검사를 하게 되고 결과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저희가 조금 해석을 해야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라도 이제 결국은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신진대사하고 연관된 여러 질환들의 어떤 집합체인데 주로 이제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대사증후군의 기준치에 해당되는 지표들이 어떤 것인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 지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복부 비만입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은 허리둘레로 보통 알 수가 있는데 남성인 경우에 90cm 이상, 여성인 경우에는 85cm 이상. 두 번째 지표가 중성지방인데 150 이상. 그리고 좋은 그 HDL 콜레스테롤이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데 남성인 경우에는 40, 여성인 경우에는 50 미만일 때 또는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할 경우에 또 해당이 될 것 같고 혈압의 경우에는 130에 85 이상이거나 또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혈당은 공복 혈당이 100 이상 또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데 이 5가지 요인 중에서 3개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혹시 어떤 질환의 위험도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걸까요? 예,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2배 이상 올라가게 되고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도 당뇨가 없는 사람이라면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당뇨 위험이 있어서 이 대사증후군이 있다는 거는 심장과 뇌혈관 질환, 당뇨의 위험을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유방암이라든가 대장암 그리고 위암의 발생률도 좀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이외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될까요? 또 하나가 이제 흔히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게 간 수치예요. 이제 우리나라 또 음주를 즐기는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있고 또 이제 복부 비만이 좀 늘어나면서 간 수치 이상이 이제 동반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술을 먹지 않아도
간 수치가 간혹 높은 경우가 있어요. 초음파 소견에서는 지방간이 있다고 하고, 근데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있는 거냐, 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냐 이제 질문을 또 많이 받습니다. 술을 먹지 않아도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방간이 있는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중요합니다. 관리가 안 되면 또 아주 드물게 이제 4명 중에 1명은 또 간경화까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또 방치했을 경우에 암이라든가 심뇌혈관의 합병증에 로 인한 사망률을 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다면 이제 철저하게 생활습관 관리와 체중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간이 이제 복부 비만이 있을 때도 좀 생기지만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 있을 때도 좀 생기고, 이런 지방간이 있다면 관리가 안 되면 5년 내지 10년 뒤에 또 당뇨가 생길 수 있다는 또 예측 인자가 되기 때문에 지방간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를 할 때 혈액 검사를 채취하기도 하는데요. 소변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 소변 검사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 걸까요? 네. 소변 검사는 주로 이제 그 신장, 콩팥이나 아니면 이제 비뇨기 계통의 이제 어떤 질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이제 혈뇨, 단백뇨, 소변 염증, 요 세 가지가 정말 이제 많이 나오는 소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혈뇨랑 단백뇨 같은 경우는 검진할 때 조금 물 한 모금 안 먹고 검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장 내시경 준비하느라고 설사하고 막 탈수된 상태에서 소변이 안 나오는데 또 억지로 받게 되면은 좀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성인 경우에는 또 생리 후에 또 검사하면 혈뇨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검사했더니 깨끗해졌다면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재검을 했는데도 혈뇨가 지속적으로 있다면 주치의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하시고 이제 비뇨기과나 신장내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단백뇨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단백뇨라서 없어졌다면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건데, 재검을 했는데도 단백뇨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콩팥, 신장이 조금 이제 기능이 약해진 거를 이제 의미하는데,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동맥경화나 이런 거의 원인으로 콩팥의 합병증이 이제 단백뇨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단백뇨가 있다면 더 철저하게 혈압과 당뇨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제가 다양한데 또 단백뇨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혈압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이제 잘 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소변 염증 소견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염증 세포가 발견된다고 하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생식기 주변에 염증 세포가 누구나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소변을 좀 받지 않거나 이제 억지로 받거나 그런 과정에서 염증 세포가 좀 많이 딸려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증상입니다. 방광염처럼 소변 볼 때 통증이 생기거나 좀 찌릿찌릿하게 좀 어렵게 소변이 나온다던가, 이제 불편감이 좀 생기면 염증으로 추정하고 항생제 같은 이제 치료를 좀 할 수가 있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소변에서 염증 세포가 보인다면 큰 의미가 없어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추적 관찰하세요. 모호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생활습관 관리라는 거는 추적 관찰 별도리라는 거는 이제 낭종이라는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게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